자, 이제 우리 총칙이랑 물권법 다 봤고 이제 채권법 들어갑니다. 채권법은 뭐 속도 좀 내서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채권법 개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총칙 받고 물권법 받고 우리 이제 채권법 보는데 채권법 여러분, 근데 채권이 뭐죠? 채권이라는 게 뭐죠? 채권이라는 거는 갑이 을에게 특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자, 채권이라는 거는 특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했을 때 갑이 을에게 특정한 급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왜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구권이 갑이 을에게 돈 달라 하는 청구권, 그러니까 갑의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또는 뭐 어떤 뭐 특정한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왜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이 발생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 아니, 을이 갑한테 돈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럼 당연히 줘야겠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돈을 달라는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채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채권이 있는 거고,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다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속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법이 그렇게 정해서 채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법정 채권, 법이 정한 채권. 법정 채권 뭐 있죠?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관리, 그리고 부당이득, 그리고 또 뭐? 불법행위.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 예. 그래서 옛날에 기출지문 중에 뭐 계약을 하지 않아서 뭐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채권은 약정 채권뿐만 아니라 법정 채권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무관리 뭐죠? 사무관리 조문 739조 한번 볼래요? 자,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본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 필요비 유익비 준다고 약속한 적 없어. 근데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 사무관리를 했으면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을이 갑으로 인해서 741조 볼래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어.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을이 갑을 통해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얻고 갑이 손해를 입었는데, 그 법률상 원인이 있으면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증여죠, 증여.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그냥 돈을 줬는데 그거는 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그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증여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이 갑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은 그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불법행위 750조 한번 볼래요? 750조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법행위 하면은 그때는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약정채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맨날 이게 배우는 게 뭐예요? 뭐 매매, 물건을 판다는 약속을 했어. 그러면 매매 대금을 줘야겠죠. 또 도급, 뭘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했어. 만들어 줬으면 돈을 줘야겠죠. 그다음 뭐 고용, 일해 준다는 약속을 했어.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계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매매 계약으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매매 계약 맨날 뭐 치킨으로 예를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볼까? 자, 봐봐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을에게 치킨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치킨 주문. 그러면은 치킨 주문을 했기 때문에 갑은 청약을 한 것이고 을이 승낙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청약을 했을 것이고 승낙을 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체결상 과실책임. 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갑에게 치킨을 가져다 주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 뭐예요, 여러분? 치킨은 갖다 주긴 갖다 줬는데 너무 늦게 갖다 줬을 수도 있고, 또 후라이드를 시켰는데 양념치킨은 가져다 줬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구상에 닭이 다 사라져서 치킨을 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배달하려고 보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이행 거절했어. 이행 거절. 이런 채무 불이행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갑은 을이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이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해제를 했을 때 손해가 있으면은 손해 배상도 할 수 있겠죠. 손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통상 손해가 있고 특별 손해가 있죠. 특별 손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을이 갑한테 치킨을 가져다 줬으면 갑은 그 치킨을 다른 사람들한테 10배, 100배로 팔기로 했었어. 근데 그거는 을이 알 수 있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통상 손해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러한 거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 손해로서 그때는 갑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39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조문은 손배에도 그대로 불법행위 그대로 준용이 되죠. 그럼 갑은 이제 치킨을 받았으니까 뭘 줘야 돼요? 치킨 값을 줘야 되지. 치킨 값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치킨 값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쟁점들이 변제. 어떻게 줄 거냐? 갑이 꼭 줘야 되냐?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되나? 해서 제3자 변제. 제3자 변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3자 변제를 했어. 병이 을한테 변제를 했어요. 그럼 병은 갑한테 뭘 갖죠? 구상권을 갖잖아요. 구상권. 그럼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변제자, 대위권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갑이 을한테 사실은 돈 빌려준 게 있어. 그래서 치킨 값이랑 상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치킨 외상을 사실은 여러 번 했었어. 그래서 치킨 값을 여러 번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제를 충당해야겠지. 그래서 충당 문제도 나올 것이고, 치킨 값 청구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수도 있겠죠. 을이 그럼 양도했으면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런 문제들이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는 계약법에서 나오고 이거 채권 강론에서 나오고 이게 채권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먼저 배우기에 민법이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또 을은 갑에게 이 자신의 치킨 값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갑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채권자 대위도 할 수 있고, 갑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팔아먹었어. 그럼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런 쟁점들이 쭉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채권법에서 볼 거예요.